더불어민주당 의정부 포천시장 후보 윤곽이 잡혔습니다. 의정부 시장은 장수봉, 권재형, 김원기 등 3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고 포천시장은 박윤국 현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별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에선 김원조 양주시장 예비후보와 박창수 포천시장 예비후보, 박형덕 동두천시장 예비후보를 차례로 소개해드립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저녁 모임이 늘고 있지만 골목 상권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바깥 소비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매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2천여 명 발생하며 전일보다 5,900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30%로 내려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장 민주당 경선에는 3명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장수봉 전 의정부시 의회 부의장, 권재형 전 경기도의원, 김원기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의원은 다음 주에, 기초단체장은 이달 29일에서 다음 달 4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단수공천 2곳과 경선 5곳의 기초단체장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차 공천 심사 결과에서 단수공천으로 박윤국 포천시장 등 2명이 추가 확정됐는데요. 앞서 도당은 18일 군포시와 시흥시, 이천시 등 4곳에 대해서도 공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주시장과 포천시장, 동두천시장 예비후보를 차례로 소개할 텐데요. 먼저 양주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며 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김원조 예비후보의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을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원조 예비후보는 사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정은 오랜 기간 공직자 출신의 시장이 이끌어와 질적 변화가 없었다며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길로 제가 우리 양주시를 이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좀 획기적으로 좀 변화시켜서 더 나은 양주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세무사 일을 해온 만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실정과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세무사 생활을 만 17년, 18년을 해오면서 수많은 양주의 중소기업들,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2,700개가 있거든요. 종사 인원은 한 3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런 그 중소기업의 어떤 실정, 애로사항,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그런 실정, 애로사항, 그런 걸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 당선되면 먼저 대형 차량 운수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주변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고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전했습니다. 도심지 주변 자투리 땅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대형 트럭이나 그 관광버스 그런 차들을 한 5대, 6대 이렇게 몇 대씩 될 수 있는 도심 주변에 자투리 땅 활용한 주차장을 좀 설치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대형 트럭이나 관광버스에 대해서 유류세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고 또 IT 인재 개발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해 IT 인재를 육성해 관련 기업에 취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IT 개발자 프로그램을 실시해가지고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재교육이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래서 그런 좋은 IT 직장에 좋은 연봉으로 취직시키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또 IT 개발자가 양성되면 양주 테크노밸리에 입주시켜 창업을 지원하고
첨단 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를 연계해 양주시를 첨단 산업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계속해서 포천시장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환경을 강조하는 박창수 예비후보를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포천 농협조합장을 지내고 국회 4급 보좌관 경력이 있는 박창수 예비후보. 지난 2017년 포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박창수 예비후보는 포천시의 가치와 시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미래가 있는 행복한 포천시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과도한 공약과 현실감 없는 정책으로 보여주기식이나 퍼주기식이 미봉책 시정이 포천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락해버린 포천시의 가치와 시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미래가 있는 행복한 포천시를 실현하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기업 유치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포천 인구는 증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포천시 승격 2003년 당시는 인구가 15만 240명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14만 8,527명으로 오히려 많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기업 유치가 우선입니다. 포천이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박창수 예비후보.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경제시장, 시민이 행복한 복지시장, 농민의 땀이 보람있는 농민시장이 되어 포천시의 가치와 시민의 자존심을 높이고 미래가 있는 포천 발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궁궐 쇄신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동두천, 희망의 동두천을 만들겠다며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박형덕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형덕 예비후보. 박 예비후보는 살기 좋은 동두천, 희망의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발전이 더디고 힘든 동천시를 다시 재도약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 굳은 결심을 해서 이번 시장을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제1연정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다양한 지방행정 경험을 쌓은 것을 본인의 강점으로 꼽습니다.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후보보다도 동천시를 잘 알고 동천시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 동천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아마 타 후보에 비해서는 제가 큰 장점을 갖고 있고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일을 해서 우리 동천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전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박 예비후보는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습니다. 저는 임기 내에 GTX-C 노선을 반드시 시장에 되게 되면 어느 후보보다 발빠르게 우리 시민이 원하는 GTX-C 노선을 추진할 수 있고 박 예비후보는 또 주한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동두천 재생병원 조기 개원과 의대 설립도 약속했습니다. 재생병원을 조기 개원하고 의대 설립을 위해서 강력하게 우리 동천 시민과 범시민 추진하고 함께 TF팀을 구성을 해서 조기 개원하고 조기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저녁 모임이 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회복을 기대하는 바람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매출 회복이 가능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바깥 소비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도심 상업지역 일부엔 발길이 늘고 있지만 골목 상권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갖는 일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해제됐지만 그러니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종전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그 일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면 코로나 1년 차였던 2020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은 85.2% 감소했고 교육 서비스 업종은 66.4%, 숙박 음식점 업종은 56.8% 감소했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이전 모습을 다시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가 남긴 생활 습관과 소비 성향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방 풀리진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다 소상공인들이 다 대출을 거의 다 받은 상태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면 풀린다 그래도 그걸 벌어서 또 그거 갚아야 나가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는 이제 직접 와서 사 먹는 손님이 줄고 포장해 가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늘면 음식값을 올리거나 영업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손님이 많지 않은 가게는 음식값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배달이 지금 현재 그 매일 그 매출액의 20%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배달은 막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적자가 늘어가는 상인들은 매출 회복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간이 2년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폐업을 해야 되나. 폐업을 하면은 이것도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또 뭐 사업자 그 폐업을 하면은 정부에서 대출 소상공인 받은 거를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다려온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바뀐 소비 문화에 적응하며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는다는 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가 2만 2천여 명 발생해 전날보다 5,900여 명 줄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줄어든 27명이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는 5,571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2,001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627명, 양주 342명, 포천 295명, 연천 239명, 동두천 179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는 15만 1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5천여 명 줄었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8.6%로 전날보다 2.1% 내려가며 30%로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시장 예비후보 정계숙입니다. 지금 동두천 발전은 길을 잃었습니다. 민주당 시장 집권 15년, 동두천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저는 오랜 공직 경험과 8년간의 재선 시의원 활동으로 그 누구보다도 동두천의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환 공유지 획기적으로 설계하여 개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반드시 살려내고 일자리 확 늘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동두천 최초의 일 잘하는 여성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두천시장 예비후보 장영미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덕분에 동두천은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시의원으로, 시의장으로, 자영업자로 지금까지 배우고 노력한 모든 것을 합해 경청과 화합, 소통되는 시장으로 동두천 발전에 열정을 쏟으려 합니다. 나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내 부모님을 위해 이제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무엇에든 소통되는 장영미가 앞장서겠습니다. 면적, 기업, 인구, 재정, 일자리 등 부족하지만 작은 것과 없는 것을 장점으로 만들 책임 있는 시장, 행정을 제대로, 경제를 제대로, 민생을 제대로, 앞으로 제대로 장영미가 앞장서겠습니다. 장영미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